1985년 가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고급 빌라에서 윤서영은 시어머니 박명희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항상 그랬죠. 서영아, 어머님 곧 오실 텐데 준비는 다 됐니? 남편 정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게 준비됐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소갈비찜도 했고 인삼차도 우려놨어요. 서영은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단정하고 조용한 며느리여야 했으니까요. 화려한 액세서리는 절대 금물이고 화장도 최대한 연하게 해야 했죠. 정민호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박명희는 그런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서영 같은 착한 애를 며느리로 맞은 것에 대해서도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그 만족은 서영이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할 때만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박명희가 도착한 것입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서영은 재빨리 현관으로 나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편안하게 오셨어요? 응, 서영아. 잘 지냈니? 민호는 어디 있고? 안에 계세요. 어머님, 이리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박명희는 거실에 앉자마자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리가 안 된 곳은 없는지, 먼지가 쌓인 곳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서영아, 저기 꽃병 위에 먼지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어머님. 바로 닦을게요. 서영은 황급히 일어나 먼지떨이를 가져와 꽃병을 닦았습니다. 사실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시어머니 말씀에는 무조건 내라고 대답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서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 김정순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전화 받고 올게요. 서영은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서영아, 미안한데.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김정순의 목소리는 어딘가 초라하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어조는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지난달에도 돈 줬잖아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아니야, 서영아. 그게 아니라. 엄마, 지금 시어머니 모셔서 통화하기 곤란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서영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박명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 전화였니? 아, 그냥. 친정어머니요. 아, 그래. 친정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서영은 잠깐 말을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잘 지내세요. 박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삼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서영의 친정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서영이 더욱 자신에게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서영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내놓았습니다. 소갈비찜, 전복죽, 나물 반찬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서영이가 해준 음식은 언제나 맛있어. 우리 민호는 정말 복 받은 거야. 박명희의 칭찬에 서영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친정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어요. 친정엄마 김정수는 언제나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워하는데 자신은 이렇게 풍족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금세 묻어버렸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는 일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 박명희가 돌아간 후 서영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시어머니의 눈밖에 나지 않고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다는 안도감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 김정순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내일은 시간을 내어 친정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는 아니겠지만요. 다음 날 오후 서영은 친정이 있는 성북구 기름동으로 향했습니다. 압구정동에서 기름동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같은 서울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친정집 앞에 서자 서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삐걱거리는 계단, 곰팡이 냄새가 나는 복도.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친정엄마 김정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62살의 김정순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어제 빨지 못한 것 같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며칠째 감지하는 듯 기름져 있었습니다. 어머, 서영아. 왔구나. 어서 들어와. 김정순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어딘가 위축된 표정이 스쳐갔어요. 딸이 오는 것은 반갑지만 어제 전화 통화에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서영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는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친정에서는 달랐어요. 미안해, 서영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다고 청소를 안 해요? 제가 올 거라고 했으면 미리 정리를 좀 하시지. 김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날선 말투에 마음이 상했지만 뭐라고 대꾸할 처지도 아니었어요. 거실에 앉은 서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병원비 하세요. 많이는 못 드려요. 10만 원이에요. 고마워, 서영아. 정말 고마워. 김정수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민호 오빠도 눈치채고 있어요. 알았어, 서영아. 다신 안 그럴게. 서영은 시계를 보며 3시가 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 민호 직장 동료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일찍 가야 해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벌써?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그러니. 아니에요. 서영이 일어서자 김정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딸이 오는 일이 워낙 드문 일이라 좀 더 함께 있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서영은 문득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보았습니다. 남편 윤기철이 살아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했었죠. 엄마, 아빠가 남긴 재산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김정수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글쎄, 강원도에 임야가 좀 있긴 한데 그건 뭐 아무 쓸모없는 땅이야. 임야요? 그게 얼마나 돼요? 1000평 정도? 하지만 교통도 안 좋고 개발도 안 될 곳이라서 세금만 나가는 땅이야. 서영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수는 딸을 배웅하며 계단 아래까지 따라 내려왔어요. 서영이 타고 온 수입차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영아, 조심히 가고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해. 네, 엄마. 건강하세요. 서영은 차에 타자마자 창문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 동네 자체가 자신의 과거이고 잊고 싶은 기억이었으니까요.
차를 몰며 서영은 시어머니 박명의 생각을 했습니다. 박명희는 항상 우아하고 품이 있었어요. 옷차림도 늘 단정했고 말투도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비교하면 친정 어머니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엄마도 시어머니처럼 교양 있고 우아했으면. 서영은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모임에서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야 했어요. 민호의 동료들 앞에서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김정수는 딸이 떠난 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준 10만 원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김정수는 남편 윤기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지 않았을까? 강원도 임야 얘기를 할 때 딸의 무관심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그 땅은 남편이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값어치가 있을 거라며 세금을 꼬박꼬박 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무 소용없는 땅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영은 시어머니 박명희와 함께 백화점 쇼핑을 나왔습니다. 박명희가 새로 나온 한복을 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서영아, 이 한복 어때? 색깔이 참 고급스럽지? 정말 예쁘세요, 어머님. 어머님께 딱 어울려요. 서영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박명희가 입고 있는 한복은 300만 원이 넘는 고급품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런 가격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이걸로 할까? 서영이가 좋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네. 어머님 취향이 워낙 좋으셔서요. 어떤 걸 입으셔도 우아하세요. 박명희는 기분 좋게 웃으며 한복을 결제했습니다. 그때 서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친정엄마 김정순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잠깐만 받고 올게요. 서영은 매장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또 왜요? 서영아, 미안해. 수도요금이랑 전기요금을 못 내서. 엄마, 지난번에 돈 줬잖아요. 그 돈은 뭘 한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쇼핑하며 좋은 기분이었는데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야, 서영아. 그 돈은 병원비로 썼고 이건 또 다른. 엄마, 저 지금 시어머님이랑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서영은 전화를 끊고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명희가 궁금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정에서 자꾸 전화가 오네. 무슨 일 있니? 서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친정 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숨기기도 어려웠어요. 그냥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가끔 연락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병원은 다니고 계시고? 네, 다니세요. 박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감을 잡고 있었어요. 쇼핑을 마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며 박명희가 말했습니다. 서영아, 친정어머니 사정이 어려우시면 가끔 도와드려야지.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부모님을 돌보는 건 자식의 도리잖아.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게 맞지. 박명희의 말은 겉보기엔 따뜻해 보였지만 서영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친정 사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야, 서영아. 내가 결혼해서 잘 사는데 친정 어머니가 어려우시면 안 되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서영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정의 초라한 모습을
더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영은 민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친정 도와주자고 하시네요. 그래. 어머니가 마음이 쓰이셨나 보네. 그럼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그런데 민호 오빠, 친정 엄마가 자꾸 돈 달라고 하셔. 서영은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달라고 하시는데? 이번 달에만 10만 원씩 2번이나 드렸어. 민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도와드리자. 네, 알겠어요.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돈을 주는 것도 싫었고 그런 상황을 시어머니가 아는 것도 싫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영은 다시 친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준 돈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이걸로 공과금 내세요? 서영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어요. 고맙다 서영아. 그리고 미안하다. 엄마, 근데 시어머님이 엄마 사정을 알고 계세요. 김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어떡해? 너한테 피해가서 어쩌니? 별 수 없죠 뭐. 근데 엄마 아빠가 남긴 땅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냥요. 혹시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김정수는 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이랑 지적도가 있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임야야. 서영은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1000평 정도의 임야였고 위치를 보니 정말 깊은 산속이었어요. 이게 언제 산 거예요? 1975년쯤 내 아버지가 젊을 때 조금씩 돈 모아서 샀어. 언젠가는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서영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진짜 아무 쓸모없는 땅이네요. 김정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1985년 겨울이 되자 서영과 친정엄마 김정순 사이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돈을 달라는 전화가 오는 것이 서영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 박명희가 서영의 집을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미리 연락도 없이 온 것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아니야, 서영아.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 민호는 어디 갔니? 골프 치러 갔어요.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박명희는 거실에 앉으며 서영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서영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거든요. 서영아, 요즘 무슨 걱정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친정 일 때문이니?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박명희의 직감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어머님, 서영아,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 친정어머니가 자꾸 돈 달라고 하시지? 서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명희 앞에서는 거짓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한 달에 몇 번씩 전화가 와요. 병원비, 공과금, 생활비. 얼마나 달라고 하시는데?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박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친정어머니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가 보네. 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그러세요. 친정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서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강원도에 임야가 좀 있다고는 하시는데 아무 쓸모없는 땅이래요. 임야? 어디쯤에? 홍천군 어디라고 하시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박명희의 눈에 뭔가 관심을 보이는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서영아, 그 땅 서류 같은 건 봤니?
한 번 봤는데 1,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깊은 산속이라서 박명희는 찻잔을 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강원도 지역에 리조트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특히 홍천군 쪽이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혹시 그 땅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왜요, 어머님? 아니, 그냥 요즘 강원도 쪽에 개발 얘기가 많은데 혹시나 해서 서영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만약 그 땅이 정말 개발된다면? 어머님,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 그날 오후 서영은 다시 친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임야 서류를 자세히 보고 싶어 했어요. 엄마, 지난번에 보여주신 그 임야 서류 다시 볼 수 있어요? 김정수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지난번에는 관심도 없어 하더니. 그냥요. 혹시 몰라서. 김정수는 서류를 다시 꺼내왔습니다. 서영은 이번에는 지적도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엄마, 이 땅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홍천군 북방면이야. 왜? 혹시 이 근처에 개발 계획 같은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김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개발? 그런 깊은 산골에 무슨 개발이 있겠어.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다면 그 땅이 값어치가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엄마, 그 땅 세금은 얼마나 나와요? 1년에 5만 원 정도? 그것도 아까워서 몇 번 안 낸 적도 있어.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연체료가 붙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서영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개발이 된다면 이 땅은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때 서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여보, 어디야? 친정에 와 있어요. 아, 그래. 저녁 늦기 전에 들어와. 오늘 저녁에 어머니 모시고 외식하기로 했거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서영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5시가 넘었어요. 엄마, 저 가야 해요. 오늘 시어머님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김정수는 아쉬워했습니다. 벌써? 오늘은 좀 오래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에 또 올게요. 서영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임야 서류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혹시 이 땅 관련해서 다른 서류는 없어요? 매매 계약서라든지. 응, 있어. 내 아버지가 다 정리해놨어. 김정수는 다른 봉투에서 낡은 계약서들을 꺼내왔습니다. 서영은 그것들을 훑어보며 뭔가 찾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다음에 이것들 좀 더 자세히 봐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지. 서영은 친정을 나서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그 임야가 정말 가치 있는 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그렇다면 지금까지 친정 어머니를 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2달 후인 1986년 봄 서영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들은 정보였어요. 여보, 강원도 홍천군의 대형 리조트 단지 들어선다는 얘기 들었어? 서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홍천군이요? 응. 정부에서 관광진흥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규모가 상당히 클 거래. 골프장이랑 스키장, 호텔까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 서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임야가 바로 홍천군에 있었거든요. 정확히 어디쯤이래요? 북방면 쪽이라고 하던데.
왜? 서영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정 어머니의 임야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면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것이었어요. 1,000평의 임야가 몇억 원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시어머니 박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민호 오빠가 홍천군 개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어제 뉴스에서 봤어.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더라고. 혹시 구체적인 위치는 아세요? 북방면 일대라고 하던데. 서영아, 혹시 친정 어머니 땅이 그 근처니? 서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럼 빨리 확인해 봐야겠네. 만약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면 대박이잖아. 전화를 끊고 서영은 즉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급한 마음이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김정수는 딸의 급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땅 있는 곳에 리조트 들어선대요. 뉴스에서 발표했어요. 뭔 소리야? 서영은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찾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일대 대형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김정수는 기사를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나, 정말? 엄마, 땅 서류 어디 있어요? 빨리 확인해 봐야 해요. 김정수는 서둘러 서류를 꺼내왔습니다. 서영은 지적도와 뉴스 기사의 개발 예정지를 비교해 보았어요. 엄마, 맞아요. 이 땅이 개발 예정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김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땅이? 네. 완전히 개발 구역 아니에요. 서영은 흥분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 지역 땅값이 평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어요. 1,000평이면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몇억 원짜리가 될 수 있어요. 김정수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엄마, 그런데 이 땅 세금 밀린 것 없죠? 김정수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작년 것도 못 냈고 올해 것도 뭐라고요? 세금을 안 냈어요? 돈이 없어서 2만 원도 아까워서 서영은 급하게 계산했습니다. 연체료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었어요. 엄마, 당장 세금 내야 해요. 안 그러면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얼마나 될까? 일단 구청에 가서 확인해 봐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날 오후 서영은 어머니와 함께 구청을 찾았습니다. 연체된 세금과 가산금을 합쳐서 30만 원 정도였어요. 엄마, 제가 낼게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서영은 즉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만 원도 아까워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구청에서 나오며 서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몇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가 바뀔 수 있었어요. 엄마, 이 일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왜? 개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해야 해요. 괜히 소문나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서영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영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친정 엄마 땅이 개발 예정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머, 정말? 그럼 대박이네. 네, 그런데 어머님, 이 일은 좀 조용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괜히 소문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박명희는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친정이 갑자기 큰 재산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장모님이 갑자기 부자가 되시는 거네? 그런 셈이죠. 몇억 원은 될 것 같아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장모님께 용돈 드릴 필요도 없겠네? 서영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저희가 받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서영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천대했던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자신보다 부유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김정수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은 남편 윤기철이 남긴 그 땅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그 땅이 정말 보물이었네요. 김정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친절해진 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개발 소식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서영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친정을 찾았어요. 엄마, 오늘 몸은 어때요?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서영이 친정 문을 열며 들어서자 김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전혀 달랐거든요. 어머, 서영아. 왜 이렇게 자주 와?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여기 몸에 좋다는 홍삼 사왔어요. 서영은 고급 홍삼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김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비싼 거를 왜?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서영의 말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엄마, 집도 너무 낡았네요. 도배랑 장판 좀 새로 해드릴까요? 서영아,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니? 김정수는 딸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오랫동안 바라던 딸의 관심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정말 미안해요. 김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영아,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날 서영은 시장에 가서 김정순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사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요리까지 해주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고마워, 서영아. 정말 고마워. 김정수는 딸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본 대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서영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임야 서류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왜? 또 뭔가 확인할 게 있니? 혹시 개발 관련해서 연락 온 것 없어요? 김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어. 엄마, 그런데 만약에 땅을 팔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김정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은행에 예금해 두시면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부동산 투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영의 말에는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서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요즘 투자 쪽은 제가 민호 오빠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 서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명희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영아, 지금 어디야? 친정에 와 있어요.
아, 그래.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나도 한번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전해드려.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친정해요? 응, 그래야 예의지. 전화를 끊고 서영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 온다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엄마, 시어머님이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해요. 김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여기로? 왜? 글쎄요. 어쨌든 준비해야겠어요. 서영은 급하게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 만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얼마 후 박명희가 정말로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박명희를 보며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구경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박명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정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런 곳까지. 아니에요. 제가 진작 와야 했는데 늦었네요. 박명희는 거실을 둘러보며 보았어요. 생각보다 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영이 미리 정리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축하드려요. 큰 행운이 찾아오셨네요. 김정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었거든요. 박명희는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임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땅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매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박명희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부동산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고맙습니다. 박명희가 돌아간 후 김정수는 딸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서영아, 시어머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데. 그러게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서영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쳐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박명희는 민호와 서영을 불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사돈께 인사드리고 왔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그런데 장모님이 땅 매각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 우리가 도와드려야겠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신뢰할 만한 부동산 업체 소개해드리고 법무사도 소개해드리고 그런 걸 혼자서 어떻게 하시겠어?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엄마 혼자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박명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영아, 어머님 건강도 챙겨드려야겠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거든. 네, 어머님. 김정수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딸도 사위도 사돈도 모두가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관심이 순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개발 소식이 난 지 몇 달이 지나자 김정순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서영의 태도였어요. 엄마, 오늘은 한정식집에서 점심 드실래요? 서영이 고급 한정식집 예약을 잡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서영아, 이런 데는 너무 비싸잖아. 엄마,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곧 큰돈 들어올 텐데요.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며 서영은 계속해서 임야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개발업체에서 연락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없어. 이상하네요. 벌써 연락이 와야 할 텐데. 혹시 다른 회사에서 먼저 접촉하면 어떡하죠? 김정수는
딸의 조급해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영이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서영아, 너는 그 돈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니? 최소한 5억은 될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10억도 넘을 거예요. 서영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정수는 그런 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슬펐어요.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그 돈으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엄마 나이에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사기꾼들도 많고. 서영은 슬쩍 자신의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투자도 해드리고 관리도 해드리고. 김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박명희가 서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영아, 어머니 상황은 어때? 아직 개발업체에서 연락이 안 왔다고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겠어. 민우한테 부동산 업체 소개받아서 시세부터 확인해보자. 네, 어머님. 그리고 서영아, 어머님이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있어. 뭔가요? 혹시 다른 친척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는 소문이 나면.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맞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께서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 박명희의 말에는 교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정순이 상속 계획을 세운다면 당연히 서영이 주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그 돈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서영은 어머니에게 가서 상속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정수는 찻잔을 들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중에 친척들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형제분들도 계시고. 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미리 법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김정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서영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와 시어머니가 뭘 생각하는지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김정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엄마, 서영아, 엄마가 돈이 없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갑자기 돈이 생긴다니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서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지난 몇 년간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김정수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날 밤 김정수는 혼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딸과 사돈이 보이는 관심이 얼마나 계산적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써놓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녀에 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정순이와 서영이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의 글씨를 보며 김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고 있긴 했지만 예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김정수는 대답했습니다. 서영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그 돈 욕심나지?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면 뭐야?
지금까지 엄마한테 관심도 없던 내가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야? 서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김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한 번도 여기 안 오시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네. 엄마. 서영아, 엄마는 늙었지만 바보가 아니야. 너희들이 뭘 바라는지 다 알고 있어. 김정순의 말에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어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서영은 어머니의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당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김정수는 혼자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임야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발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김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이 지난 후 드디어 개발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순에게 직접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홍천군 북방면 임야 소유주이신 김정수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대알리조트 개발 회사입니다. 선생님 소유의 임야가 저희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매입 가격은 평당 9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000평이니까 총 9억 원이 되겠네요. 9억 원. 김정수는 가슴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다음 주 중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제가 소유주니까 제가 결정하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김정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소식을 서영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처리해야 할까요? 그때 마침 서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별일 없으시죠? 요즘 서영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어요. 김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엄마, 혹시 개발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아니, 아직. 김정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영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상하네요. 벌써 와야 할 텐데.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야, 괜찮어. 엄마, 그런데 오늘 저녁에 시어머님이랑 함께 식사하실래요? 좋은 식당 예약해놨는데. 김정수는 순간 멈짓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네, 어머님이 꼭 모시고 싶다고 하셔서. 알겠어. 갈게. 그날 저녁 고급 일식당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박명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사돈 어른 요즘 몸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정말 좋은 일이 생기셨네요. 평생 고생하시더니 하늘에서 복이 내린 거예요. 박명희는 은근히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김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우리 나이에 그런 큰 돈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서영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김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명희와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김정순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사돈 어른 그렇게 큰 돈은 처음이라 제대로 관리 못하시면. 어머니, 제가 나중에 엄마를 설득해 볼게요.
김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설득? 뭘 설득해? 엄마, 혼자서는 어려우실 거라는 얘기예요. 김정순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지금까지 네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니?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쳐다볼 정도였어요. 김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돈이 없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갑자기 돈이 생긴다니까 관심을 보이는구나. 서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왜? 부끄러워?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시어머니 박명희는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사돈 어른 서영이 뜻이 그런 건 아니에요. 김정수는 박명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한 번도 저한테 관심 없으시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박명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정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가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엄마. 서영이 붙잡으려 했지만 김정수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정수는 개발업체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내일 당장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김정수는 혼자 개발업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며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오늘 당장 1억 원 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다음 달까지 완납됩니다.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이 계약건은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며 김정수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서영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김정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회복지사님? 저 김정순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부건 진행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서영이 친정을 찾았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한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니 김정순이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서영은 황급히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 같았어요.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정순이 서영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서영아, 엄마는 9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돈으로 너를 위해 뭔가 해줄 생각은 없어. 대신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할 거야. 내가 엄마에게 보여준 관심만큼만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엄마를 찾지 마라. 엄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서영은 편지를 읽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9억 원을 모두 기부했다니. 그날 저녁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기부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평생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영은 멍하니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어머니가 정말 모든 돈을 기부했을까?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한편 김정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부는 일부만 했고 나머지 돈으로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김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김정순의 아파트를 확인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김정순 씨가 이사한 곳 맞습니다. 아마도 서영은 엄마 김정수는
포기해도 돈은 포기 못해 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